네, 오늘 대한민국 대표 범죄 액션 영화 범죄도시 4가 기자님들께 첫 선을 보인 자리인데요. 먼저 허명행 감독님부터 기자님들께 간단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범죄도시 4의 연출을 맡은 허명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죄도시 4에 다시 돌아온 장희수 박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마석도 역할을 한 마동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백창 역의 김무열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동철 역할 맡은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뜨거운 기대작인 만큼 많은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요청 주셨는데요. 바로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측에 계신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먼저 마동석 배우님과 김무열 배우님 이제 악인전이랑 또 포지션이 바뀌어서 이제 다시 재회하신 게 좀 재밌는데 그렇게 악인전의 포지션 바뀐 채 만난 소감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마동석 배우님께 또 권유령 교수님 특별 출연이 너무 재밌었는데 어떻게 이제 성사된 건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박지환 배우님께서 마지막에 노래 지금 부르셨잖아요. 노래 부르신 소감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부터 하면 김무열 배우는 뭐 악인전 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굉장히 배우로서도 좋아하고 동생으로서도 되게 아끼는 동생인데, 악인전에서 만났을 때 형사와 건달 역할로 만났었고요. 그때 같이 뭐 액션도 많이 하고 호흡도 맞춰봤는데 굉장히 유연하고 훌륭하게 연기하고, 액션도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을 많이 해서 액션도 굉장히 잘하는 배우라서 굉장히 힘든 장면들도 수월하게 찍었었고, 언젠가는 꼭 무열이하고 김무열 배우하고 같이 다른 작품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다 하던 터에 범죄도시 4편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같이 대본 작업을 하면서 빌런 그 백창기 역할이 굉장히 전투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표현이 되면서 제가 김무열 배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김무열 배우가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했고, 또 감사하게 받아줬고, 저는 너무 훌륭하게 잘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꼭 뭐 이번 범죄도시뿐만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또 다른 새로운 캐릭터들로 또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권일영. 네네네. 우리 권일용 그 교수님은 저랑은 개인적으로 오랜 세월 좀 친분이 있었고요. 제가 범죄도시 준비하면서 많은 형사들과 친분을 가지고 사건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취합하고 할 때 제가 많이 권일용 교수님한테 많이 여러 가지를 물어봤었어요. 예전에도. 그러다가 이번 4편에 본격적으로 좀 시나리오 감수와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시나리오적인 부분도 체크도 해주시고, 저한테 다른 소스나 자료들도 많이 공유하면서 저랑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사건들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그러면서 권일용 형님이 지금 맡았던 역할을 특별 출연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처음엔 굉장히 안 한다고 굉장히 도망 다니셨어요. 그래서 부담스럽다고 안 하신다고 하다가 저희가 설득 끝에 해주셨고, 저는 굉장히 잘 맞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재밌는 장면도 나오고, 네, 의미 있는 촬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무열 배우님. 네.
예, 그 홍석 형님이랑 이렇게 악인전 이후에 또 호흡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도 워낙에 제가 작업을 하면서 뭐 선배님이자 또 상대 배우로 또 그리고 친분이 생겨서 친한 형으로 꼭 다시 한번 뭐 작업을 같이 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좋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싶었던 그런 호감이 있는 형님이시자 선배님이셨습니다. 범죄도시를 제안 주실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안을 주셨을 때 그래서 고민 없이 저도 바로 참여의 의사를 말씀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서로 이렇게 좀 대립하는 역할로 했는데 한 번 더 해서 다음에는 좀 같은 편으로 좀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네, 박지원 배우님.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 음원 하나가 와서 노래를 불러보지 않겠냐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지금 그러니까 엔딩곡에 쓸 건데 이렇게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래를 들어봤는데 예전에 한번 들어봤던 되게 신나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일단 음을 연습을 하고 숙지만 해 와서 이제 윤일상 감독님 작업실에서 같이 하면 될 것 같다. 그런데 정말 죽고 싶은 5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막 정말 소리를 너무 질러서 목이 막 쉴 것 같은데도 진짜 계속 뽑아낼 때까지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온몸이 다 털리고 집에 들어간 기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영화 봤을 때 그냥 뭐라도 하나 더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막 목소리도 막 창법도 막 어설프게 바꿔가면서 조언 들어가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상당히 즐거웠었습니다. 네. 네, 다음 우측 중앙에 계신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스타 정지은 기자입니다.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김무열 배우님한테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기자 떠나서 그냥 한 관객으로 봤을 때도 거의 스턴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액션이 한 샷으로 이어져 있고 되게 좀 몸을 사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엄청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액션 연기 하시면서 좀 중점 두셨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박지원 배우님은 빌런으로서의 책임감도 크지만 저는 또 시리즈 전반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 감초 연기로서의 또 책임감도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편에 이어서 신스틸러로 좀 활약을 하시게 된 그런 뭔가 중점을 둔 부분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몸을 사리지 않는 항상 근데 그래왔습니다. 몸을 안 사리고 항상 뭐 되도록이면 제가 하려고 했고요. 뭐 보셨던 것처럼 백창기라는 인물이 이 사람을 해치는 어떤 이런 기술을 전문적으로 정말 직업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그걸로 먹고 산 사람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문적으로 보였으면 한다는 욕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잔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좀 간결하고 빠르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가 왔을 때는 놓치지 않고 그건 즉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몸을 사리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예,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그 감독님께서 액션 또 감독님으로 유명하신 전력이 있으셔서 현장에서 이 액션 관련한 디렉션을 이렇게 주시는 것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저랑 이렇게 액션을 주로 이렇게 함께 했었던 그 김지훈 배우도 복싱 국가대표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김지훈 배우에게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저희 뭐 수많은 저희의 상대 역으로 나왔던 저희 서울 액션 스쿨 액션 팀도 합을 워낙에 훌륭하게 잘 맞춰 주셔서 제가 의도한 대로
안전하게 그리고 아주 뭐랄까 어려운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수월하게 촬영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그 감사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 범죄도시 하면서 장이수를 혼자서 생각하고 연기할 때 빌런이라고 생각하면서 연기를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이 영화의 틈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이 영화가 어떻게 달려가는 목적 하에 어떻게 잘 할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뭐 사실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지만 그거에 비례하는 만큼 뭐 어떤 기쁨 부담도 있고 힘든 지점도 있는데 이번에 하면서 사실 이제 감독님이랑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동석 선배님이랑도 아이디어 회의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의미 있지도 않고 너무 의미 없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무게 중심이 잡힌 이 상태에서 어떻게 위트 있게 즐겁게 이 영화를 흘러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다행히 대본 회의 때 정말 재밌는 지점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지점은 그 지점인데 이제 또 막상 연기를 할 때는 이게 또 마음처럼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그런 또 믿음이 있었어요. 1편 때부터 선배님하고 뭐 하면 그냥 끝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근데 역시나 사실 기본적인 어떤 그 씬에 대한 준비를 해서 갔었을 때 이제 감독님이 그 씬을 컨트롤해 주시고 그 안에서 동석이 형과 또 눈 마주치면 이렇게 또 이상하거든요. 막 간지럽고 많은 복잡한 즐거운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왜 좋은지 모르겠다고. 좋은데. 그러니까 약간 좀 저도 그런 기분이거든요. 선배님하고 연기할 때 되게 행복한데 이게 분석으로 생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선배님하고 쌓아진 호흡 아닐까, 시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배님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하고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네. 네, 다음 기자님. 네, 우측 뒤쪽에 계십니다. 네. 네, 스포츠 서울 함상권 기자입니다. 그 허명인 감독님하고 이동희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같은 경우에 이번에 되게 액션이 더 좀 시원시원했던 것 같거든요. 뭔가 더 뭐라고 해도 아무튼 뭔가 강렬한 맛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전 작품이랑 다르게 좀 액션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동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그렇게 좀 가벼운 느낌인데 그 과정에서도 약간 웃는 걸 빼고 되게 이기적인 인물을 좀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 어떤 뭐 마음으로 중점을 두고 연기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범죄도시 4편에서 제일 액션적으로 중점을 뒀던 거는 배창기 액션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 이유는 사실 이제 다른 빌런들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어떤 그 자세들이 백창기도 똑같이 갖고 있지만 악으로 깡으로만 싸운다고 하면 액션적으로 변별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그 백창기라는 캐릭터의 세팅을 좀 더 전투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수요원으로 만들었었고 근데 또 그것이 기본이 돼서 그게 깔려 있을 때 나중에 마석도와의 대결이 더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세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만들었고 그게 쌓여서 마석도와의 마지막 대결이 좀 더 흥미로워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음 이동희 배우님. 네, 우선은 그 인물을 연기할 때 그 나름의 어떤 나름 자기는 재밌다고 혼자 재밌어하고 재밌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주위 반응이 좀 썰렁해질 때 그런 분위기를 좀 가진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혼자 백창기의 전화를 먼저 끊었을 때 신나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앞에 상대 배우인 현봉식 배우가 전혀 아무런 리액션도 없이 그냥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억지로 웃어줘야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그간 많은 작품에서 포지션이 웃음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런 인물을 표현하는 게 조금 신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장동철이라는 인물이 가진 어떤 뭔가 남이 가진 것에 대한 어떤 좀 부러움이나 뭔가 자기가 못 가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들을 굉장히 탐이 많고 뭔가 좀 순수하게 그것을 자기가 못 가지면 그걸 가진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소유욕이 강한 인물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한 모습을 가진 백창기라는 인물을 거의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애증의 관계로 이게 조금 설정을 해두고 뭔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릿하고 조금 살면서 또 다른 의미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주안점을 두고 표현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우측 중앙에 계신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헤로드경제 이현정 기자라고 합니다. 바로 전 질문에서 약간 연장선일 것 같은데요. 작년 그 범죄도시 3에서 그 액션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2편에 비해서 복싱 스타일에 조금 더 디테일을 주고 뭐 장검 등 다양한 무기도 들어갔다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게 기억이 나요. 그럼 올해 이번 신작에 대해서는 액션 관련해서 좀 어떤 점에서 중점을 더 주셨는지 마동석 배우님께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작과 차별화된 점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석도의 액션은 어쨌든 복싱 선수 출신의 캐릭터이고 저희가 그렇게 만든 이유도 제가 복싱을 어려서부터 하던 사람이라 그거를 가져와서 복싱 선수 베이스의 캐릭터로 만들었었고 1, 2편에서 조금 이게 복싱의 스타일이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조금 더 시원한 맛을 보여드리려고 슬러거라는 종류의 타입의 액션을 선보였더니 그게 실제로 복싱같이 보이질 않아서 실제로 복싱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3편에서는 조금 더 정교한 복싱을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3편에서는 조금 더 정교하고 기술적인 물론 통쾌한 느낌은 가져가되 좀 더 기술적이고 실제 복싱 같은 느낌을 많이 드리려고 저희가 3편 준비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훈련과 스파링을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하면서 그 합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고 4편에는 1, 2편에 했던 슬러거 스타일과 3편에서 했던 좀 복서 스타일 그게 인파이팅, 아웃파이팅, 인파이팅, 아웃파이팅, 복서 스타일, 슬러거 스타일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그 인파이팅과 아웃파이팅을 합친 복서 스타일과 슬러거를 좀 합쳐놓고 거기에다가 조금 경쾌한 느낌보다는 좀 무거운 묵직묵직한 느낌을 좀 더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 극도 좀 더 센 톤으로 가고 있고 그럼 액션도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묵직한 톤으로 가서 좀 잔기술들을 좀 배제하고 큰 주먹들 위주의 복싱 기술을 썼던 게 3편과 4편의 차이점이니까 이거를 길게 말했는데 짧게 정리하면 조금 더 파워를 담은 묵직한 복싱을 했다는 게 조금 더 차별점인 것 같고 네, 그 전에 캐릭터들 기존에 나왔던 빌런의 액션들도 그냥 싸움을 잘하고 배짱이 세고 그런 캐릭터였다면 이번엔 기술적으로 전투력이 기술적으로도 꽤 높은 네, 고수의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런의 액션은. 그래서 조금 더 파워가 실린 복싱과 고수의 액션, 전투력, 고수의 대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네, 우측 뒤쪽에 계신 기자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 출연진 분과 감독님께 전체 질문 하나, 그리고 마동석 씨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체 질문은 뭐냐면 이제 그 제작 보고회 때 감독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관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출연진 분들이랑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관객이 범죄도시 시리즈를 보고 싶어하는 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시리즈의 의의, 본인만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동석 씨께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격투 후에 이제 마석도의 주먹이 까진 모습이 나와요. 그걸 이제 휴지로 닦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모습은 시리즈에서 좀 처음 보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관객으로서 그 장면을 좀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허명인 감독님부터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관객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저도 이제 어쨌든 시리즈의 무술 감독을 하면서 이제 개봉을 하거나 이제 어쨌든 영화가 오픈되면서 그런 뭐 매체의 뭐 댓글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저희 지인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은 마석도가 백창기를 잡아나는 거에 대한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어쨌든 이게 뭐 말 그대로 응징의 어떤 시퀀스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게 조금 더 마석도가 고군분투하면서 잡아내면 어떨까라는 부분이 좀 많이 제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마석도가 백창기를 잡아내는 것에 대해서 전편들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하면서 스스로 생각해 본 것도 있고 했는데, 뭐 어떤 거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기도 하고 스포츠에도 다양한 종목이 있고 또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구경하기도 하고 연주회를 가기도 하는데, 이 영화를 바라볼 때 관객들에게 이 영화가 왜 좋냐 이렇게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인들에게도, 같은 동료에게도. 근데 그냥 즐겁고 너무 재밌고 신나잖아 라는, 이게 다구나, 우린 이런 액션 영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한테도 우린 액션 영화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린 폭발적인 액션 영화지 라고 한번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전 그런 것 같아요. 큰 많은 의미 두지 않고 진짜 재밌고 즐겁고 신나는 영화를 만든 그 시간 동안 함께 즐기고 웃고 떠들고 또 집에 갈 때 이야기하고 행복한 그 시간을 보내게 만드는 게 저는 범죄도시를 만들 때 제 참여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저는 범죄도시의 출연 배우이기도 하지만 글 작업도 하고 프로듀싱도 하고 제작도 하는 입장에서 범죄도시는 사실은 고민을 할 지점들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뭐 글 작업을 하면서 이 피해자 가해자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정의의 편에 서서 이 사람 악당들을 권선징악의 통쾌함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들의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시나리오를 몇십 차례 고치고, 저도 집에 가서 늘 밤새면서 고쳐오고, 또 작가가 받아서 또 고치고, 또 감독이 받아서 고치고, 여러 작업들을 통해서 시나리오가 나오면 그걸 또 다시 검수해서 이게 실제 형사들이 하는 수사기법에서 너무 어긋나지는 않는지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작업들의 가장 기초적이고 분명한 이 영화의 목적은 엔터테이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도 모든 걸 담아낼 수 있지만 너무 어떤 부분에서는 일부러 깊게 안 다루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엔터테이닝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나쁜 범죄에 대해서 좀 경각심도 가지고 그걸 또 통쾌하게 해결하는 형사한테 응원도 하게 되고,
이걸 재밌게 볼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렇게 즐겁게 영화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화고 첫 번째 질문에는 그게 답이 됐는지도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액션에 제가 요번에 피를 닦는 장면이 있는데 그 바로 직전에 영화 중간에 내용이 들어가서 이게 말을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액션을 자세히 보시면 조금이라도 테크니컬한 제가 늘 하는 복싱의 액션이 안 나옵니다. 거기는 다 주먹질을 해요. 그냥 감정적인 주먹질을 하는데 그게 마석도의 감정을 표현하는 마석도 스타일의 가장 좋은 씬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피를 와서 닦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칼을 들고 선량한 시민들을 해치는 사람을 때려주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하게 제압을 했다라는 마음도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피를 닦으면서 그 모습들이 이 수사를 하게 되면서 난항을 겪으면서 생기는 자기가 선량한 사람을 더 지켜주고 그런 범인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급하고 간절한 마음이 약간 배어 있는 그 장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김무열 배우님. 네. 예, 앞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흔히 그동안 많이 봐왔던 그 권선징악이라는 이 서사를 범죄도시는 아주 밸런스 있게 유쾌하게 그리고 통쾌하게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아주 명쾌하게 소화해내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시원함인 것 같아요. 그 시원함이라는 게 마석도처럼 이렇게 센 강력한 우리 편이 나로 대변되는 이 주인공이 불의에 맞서 싸우고 제가 이렇게 평소에 겪었던 어떤 부당함, 답답한 이런 것들을 이 펀치 한 방에 실어서 묵직하고 아주 강력하게 날려주는 것 같아요. 이 시원함이 있습니다. 관객분들께서 원하시는 건 이 시원함, 그러니까 속 시원함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박지한 배우님께서 이제 미술관 그리고 스포츠 경기에 조금 어떻게 보면 그걸 좀 비교해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범죄도시 시리즈의 팬으로서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가수가 앨범을 새로 냈는데 그 가수의 정말 좋아하는 창법으로 그 노래가 다시 나왔을 때 그 굉장히 익숙하면서 너무 그 기다려지는 어떤 고음의 피치를 올라가는 그 부분을 막 기다리는 가수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저도 범죄도시 팬으로서 이제 제작자님을 통해서 제가 참여하지 않은 시리즈에서 두 번째 시리즈, 세 번째 시리즈의 액션 하이라이트를 먼저 봤을 때 너무 그 액션 씬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매료돼서 그 액션이 어떻게 끝났을까에 대한 막 그런 궁금증이 지금 포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똑같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씬에 그 드디어 본격적으로 응징하는 그 씬이 저는 이제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좋아하는 가수가 쫙 그 아름다운 고음을 내는 딱 그 기다려지는 딱 그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리즈, 다다음 시리즈도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좌측 뒤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고요. 감독님과 마동석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은 전작도 하셨으니까 시리즈를 연이하시는데 워낙 유명한 시리즈여서 좀 진부할 수 있는 소재와 또 익숙한 소재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연출의 묘를 살리셨는지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동석 씨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글 작업도 하시잖아요. 각색에도 참여를 하시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 비행기 아니기 때문에 칼을 쓸 수 없는 그런 디테일은 굉장히 좋게 봤는데 그런 디테일이 살았기 때문에 반대로 CCTV에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경찰서 안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비행기 안에서 다시 열 때는 공항 경찰이 출동하는 게 우선인데 결국은 이 히어로로서 마석도를 강조하기 위한 설정들이 좀 더 많아졌다는 느낌이 받거든요. 판타지적으로 좀 간다는 느낌인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그리고 국내 영화 최초로 3천만 쌍천만 넘어서 3천만에 도전하는 시리즈인데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명행 감독님부터 답변 드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리즈 감독을 맡으셨습니다. 네. 네, 그 전편에서 무술 감독을 맡았고 전편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관객들이 어떤 걸 좀 아쉬워했는지 어떤 걸 좀 더 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어쩌면 그렇게 뭐 파생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냥 장희수에 대한 직업에 뭐 장희수가 약간 어쨌든 저는 사업에 좀 성공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설정을 이렇게 바꾼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뭐 형사들의 공조 수사라든지 형사들의 활약상 팀워크로서 보여주는 것들과 그리고 빌런의 액션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그 빌런을 잡는 마석도의 고군분투가 전반적으로 좀 전편과는 다르게 깔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네, 각색 참여도 하시는데요. 디테일한 네. 글. 저는 뭐 여기 배우들도 알고 현명 감독도 알지만 이 시리즈 전체에 각본이 나오면 제가 각색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원안을 씁니다. 이 글의 원안을 사건과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뼈대를 만들고 이 기획에 가장 가까운 글을 뽑아서 각본가가 쓴 거를 제가 또 각색 그런 이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각색을 하면서의 질문이 뭐였죠? 네, 디테일한 부분에 좋은 점도 있었고 또 후반에 비행기 장면에서 소재에 관한 거. 소재는 글쎄요. 범죄 영화에서는 소재가 진부한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풀어나가고 과정을 어떻게 세련되게 보여주느냐 아니면 투박하지만 힘으로 밀고 가느냐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타이밍이 온다고 생각하고 범죄에는 세련되고 진부한 게 없고 저는 이 영화에 가장 걸맞는 영화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건은 영화로 다루기가 힘든 것들이 좀 있고 한 영화 2시간 안에 담기 힘든 이야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그런 소재들과 그런 것들을 지금 8편까지 쭉 찾아 놓으면서 원안을 쓰고 계속 고쳐가면서 현 시대에 맞는 상황을 넣어가면서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뒤에 공항 경찰이 안 왔다는 거는 지금 광수대가 출동을 했고요. 마석도가 싸우는 시간이 5분입니다. 5분이고 이미 뒤따라오는 광수대에서 공항에 연락을 해요. 공항에 연락을 해서 공항 경찰한테 이 사람들을 프리패스하게 해서 사건을 종결시키게 해달라고 연락을 줍니다. 그러면 공항 경찰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광수대 형사들이 들이닥치게 돼 있어요. 그 시간이 몇 분입니다. 그 5분 안에 끝나는 싸움이기 때문에 영화로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랜 전투 끝에 광수대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 몇 분 안에 끝나고 그 따라오던 광수대가 공항 경찰한테 양해를 구해서 광수대가 흉악범들은 이 광수대뿐만이 아니라 더 큰 수사부에서 잡으러 직접 들어오고 공항 경찰들은 그 광수대가 편하게 수월하게 적을 잡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다 생략이 돼서 그 이야기를 다 풀다 보면 한 2시간 40분 정도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뺀 거고요. 그건 판타지가 아니라 더 리얼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뭐였죠? 시리즈 3천만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하시는지.
CCTV는 저희가 원래 시나리오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CCTV에 관련된 이걸 숨기고 어떻게 속여서 어디 CCTV가 있고 경찰서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CCTV를 숨기고 경찰들을 속이면서 할 수 있는 데이터와 자료를 구해서 이거를 권일용 교수님하고 형사분하고 다 검수를 맡았어요. 이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가능한데 이렇게 약점이 생기면 당연히 안 되지만 이렇게 지금 내가 짜놓은 이 작전대로 가면 가능할 거다. 근데 영화에서 이걸 다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그 경찰서 장면이 혼자 너무 길어져서 어느 정도의 생략을 거쳐서 그렇게 만들었고 실제 원래는 CCTV 장면에 옆모습 같은 게 찍혔지만 이 사람이 신원이 불분명한 약간 그 가짜 아이디와 그런 걸로 유령 같은 캐릭터였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너무 힘든 설정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설명하는 것보다는 캐릭터의 행위에 좀 더 집중하고 캐릭터가 하는 나쁜 짓들에 좀 더 집중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덜 해도 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고요. 그 판타지라기보다는 생략이 된 부분입니다. 또 뭐 있었죠? 3천만? 3천만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스코어보다도 몇 편에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많은 즐거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영화 장면 해설을 통해 시간이 오래 지체된 관계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중간에 계신 기자님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앤뉴스 엄소연 기자입니다. 영화 보는 내내 심장이 굉장히 쫄깃했습니다. 우선 마동석 배우님과 김무열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동석 배우님께는 지금 마석도 형사로 항상 히어로 캐릭터로만 등장을 하셨는데 혹시 앞으로 후속편에 빌런으로 등장하실 생각도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매 편마다 이슈가 됐던 애드립들이 있었어요. 혹시 이번 편에도 애드립으로 혹시 만들어졌던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김무열 배우님께는 이제 충분한 리허설이 있으셨겠지만 액션씬에서 와 이건 진짜 아팠다 하는 장면도 있었나요? 먼저 김무열 배우님부터 답변하겠습니다. 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액션 하면서 아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상대 배우이신 이 동석 형님 그리고 저희 뭐 액션 팀들이 워낙에 다 잘 맞춰주셔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액션 시퀀스 때문에 촬영 기간을 한 3일 정도를 잡아놨으면 뭐 마지막 날에는 점심 먹고 끝난다라던가 단축 수업이 돼서 그렇게 될 정도로 오히려 액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이 되게 수월하게 저희가 정말 이렇게 빨리 끝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촬영이 쉬웠어요. 예, 이런 현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아팠다 하는 거는 그 마지막 그 비행기 격투씬에서 거기가 좁은데 이제 형이랑 저랑 이렇게 둘이 주먹질을 하다 보니까 제가 주먹이 형님 이게 어깨에 스쳤어요. 팔꿈치였나요? 여기 팔에 이렇게 스쳤는데 제가 주먹이 나가가지고 여기가 약간 근데 그날은 이제 촬영 그게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티 안 내고 촬영 잘하긴 했었는데 제 주먹이 그렇게 아팠습니다. 예. 네, 마동석 배우님. 네. 생각났습니다. 네, 빌런으로 마석도가 나올 수 있냐고 여쭤보실 거죠?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네,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이거는 나중에 좀 준비되면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뒤 후속편들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좀 톤도 많이 다르고 좀 여러 가지 또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4편과 함께 같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애드립. 애드립이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실 저희는 애드립 같이 들리는 대사를 미리 사전에 만들어 가지고 대사로 하는 건데 가끔 한 번씩 현장에서 애드립 1편에서 아직 싱글이야처럼 그런 것들이 가끔 한 번씩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있네요. 그거 얘기해도 되나? 그 장면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엔딩 장면에 나온 대사인데. 엔딩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요? 네.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맡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 있습니다. 그 엔딩 쪽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잼에 관련된. 네.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관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제 배우님과 감독님이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기다려주고 계신 또 관객 여러분들께도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병래 감독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촬영을 마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관객분들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도 많이 기다렸고 이렇게 오늘이 언제 오나 고대하고 있다가 오늘이 오니까 굉장히 설레고요. 저희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기대 속에 열심히 이 팀들이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보러 와주시는 기대하고 보러 와주시는 관객분들 모두 다 같이 함께 그 기다린 그 시간만큼 웃고 그 시간만큼 정말 행복하고 통쾌한 시간을 보내면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대답을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잘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응원해주시고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결국 관객분들께서 작품을 완성해 주시는 거라 저희 빨리 만나고 싶었습니다. 관객분들께 작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원하게 아주 속 시원하게 잘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많이 기다린 만큼 즐겁고 행복한 시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하고 포토타임을 이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들 잠시 내려가 주시고.